수자매 지, 라이 발, 과 아, 맨날 꽝 이래가지고 한번 모니터 해보면 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맞지? 네. 그때 기분에 따라서 아, 어제는 윤방구가 음. 그거 구치소 가는 거, 구치소가 있고 법원 재판하러 가는 걸 봤거든요. 아이고 진짜 뻔뻔해. 근데 좀 늙었긴 늙었더라. 야 기 죽어야지. 기 더 죽어야 돼. 아, 진짜 그래서 참 쟤들이 머리는 나쁘구나. 지비어는 하지만 머리는 나쁘구나. 왜냐하면 사실은 윤방구가 감옥에 있으면 좀 안 되는 마음이 있잖아, 그자. 그렇지. 난 사실 그때 그거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었을 때 조금 살짝 안 됐더라. 안쓰러웠던 건 있었거든. 윤민이죠. 그러니까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요만큼도 없는 거야. 한번 이렇게 재판하러 딱 가면. 철면피가 저럴 수가 있나. 야, 그러면서 어제 나도 이제 이 쌍판떼기 궁금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걸 봤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그걸 봤어. 근데 목소리가 많이 약하고 그래가 또 옛날하고 다를 거거든. 그래, 동원돼 있는 사람이 다르겠지. 그런데 어디 있잖아. 자기가 아직도 그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번에 이제 일말에 그걸 보면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길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래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국힘이나 무조건 짧게 금정된 사람을 막 용병식으로 투여를 해가지고 후보를 만드는 거야. 자기 정권 창출을 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네, 뭐, 그래가 막, 야들은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대로 된 정당인 것처럼 보이는데. 있잖아. 그니까, 어제 그 남청동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처음에는 이제 파이를 키운다는 말에 이준석도 그래. 단일화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조원진인가 있잖아. 가도 단일화를 할 거고, 그리고 황교안도 단일화할 거고, 결국은 그거, 통일민주당인가, 통일한국당인가 있잖아. 정강훈 가들도 통합을 할 거고, 그래야지 대선이 끝난 후에 지파이가 길러질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느 그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네, 그 정강훈 그 당이 못 들어갔잖아. 그게 국회에 입성을 한 명도 못 했잖아. 근데 국힘당의 힘을 빌려서 얘들이 입성이 되는 거야. 그래 되면은 극우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어제 매불쇼에 나왔던 조갑재 선생님, 정주재 선생님 보니까 정말 보수더라. 찐보수지. 그러니까 보수는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보수지 있잖아. 얘들은 보수가 아닌 거야. 그거 막 그냥 극으로 탐욕. 탐욕인 거야. 그래 나도 막 걱정이 조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생각이 좀 많아지거든.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의 분위기는 그냥 확 휩쓸렸어. 그지 90% 이상. 그리고 또 저쪽에 뭐 충청도니 전라도니 확 휩쓸렸어. 근데 지금 강원도하고 경상도만 특히 대구 경북만 이런 거야. 그냥 강원도는 건성동이 그냥 집안 토호 세력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강릉만 그런 거 아니야? 전반적으로 다 헤쳐먹고 있다잖아. 강원도에? 그냥 하기야 뭐 강원 대통령. 그래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그걸 뭐라 하노? 이렇게 도박 이렇게 하는 거. 카지노. 카지노부터 해가지고 손 안 댄 데가 없다잖아. 청소업체까지. 그래 안 그렇겠나? 아이고야 참말로. 그래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13년 전 화장품 처음 할 때 그때 민주당에 나왔는 파란 잠바를 입은 분한테 냉커피 한 잔 태워줬다고 한 달 동안 손님이 안 왔다고. 그 느낌이 내가 무슨 뜻인지 알지. 물론 나는 솔직히 장사꾼이 장사 안 되면 살짝 두려운데 내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알아가지고 뭐 장사 안 되면 돈 좀 안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러고 그때는 극하면서 내가 분노했던 게 뭐냐면 사드 장사 좀 하려 했는데 좀 막 되고 있는데 사드 이거 때문에 완전 그거 뭐라 하는 모든 게 망했잖아. 극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뭐 이렇게 그거 할 게 뭐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눈에 확 떴단 말이야. 그 우물안 개구리에서 여기만 보자고자 하고 있을 때. 그래 네가 그때 이재명 그 성남시장 할 때부터 네가 괜찮다 했는데 나는 뭐가 그 사람 완전 깡패고 그렇더만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니한테. 그러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화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나는 또 내 그거 뭐랄까 불확실한 내 신념을 가지게 되면 맞다고 쫙 나가는 사람이니까 말을 못 하고 있었잖아, 그지?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세상에 내가 내한테 장막을 치고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않았더라고. 그래 우리 댓글에도 그러놨더라고. 감옥 속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막 물론 악플마저도 너무 감사한 심정이지 지금 어떤 의견을 내주고 방송을 이렇게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심정인데 우리 대구 경북이 특히 이렇게 더 이상 막 퍼센테이지가 너무 차이가 나가. 진짜 이거는 지금도 이제 서울 사람들한테 조롱받잖아. 대구만 새로 떼가지고 나라를 형성해라. 대구도 지금 중앙정부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막 꼼꼼히 보진 않지만은 물론 지금 막 이재명 후보를 막 비판하는 사람은 뭐 기후 정책이니 아니면 노동 정책이니 경제 정책이 너무 그리고 또 통일 정책이나 뭐 이렇게 남북 간 관계에서 너무 붕 뜨는 얘기고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경상도에 대한 대구에 대한 그처럼 붕 떠 있는 게 없다고. 왜냐면 이걸 촘촘히 막아줄 국회의원이 한 명이 없는데. 알려줄 만한. 그래, 그걸 정확하게 현실을 알려줄 만한 국회의원이 하나 없고. 그리고 국힘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낙하산이에요. 낙하산인데다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대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러니까 대구에 힘들고 이런 걸 모른다고. 알고 싶지 않지. 그렇지. 그냥 경조사 났을 때 경조사비 그냥 봉투에 밑에 있는 화환하고 화환도 아까워가지고 뭐 마차나는 천 같은 거 그거 하나 딱 보내면 지역민 관리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시한 사람들 봐라. 그리고 또 누구고? 건성동? 아니 대구시장 했던 가는 건영진. 어버이날 양론이란다. 어디고 시골 성주나 아니면 저기 영주나 이런 데서 하는 할머니들만 찾아가는 것만 해도 있잖아. 할머니라 카이 그거 가가지고 그냥 밥 이래 하는데 밥 대접하고 인사하고 그거 하는 것만 해도 자기가 의정 활동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진짜. 아이고 어제는 내가 열냈더만. 그리고 또 되게 그랬던 게 어제 김혜경 여사. 혜경이? 그 혜경이랑 다르지만 저는 바다이자지만 어쨌든 김혜경 여사님께서 150만 원 벌금령을 받으셨어요. 150만 원 받으면은 공적인 활동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150만 원 받으면 국회의원이라면 그 직이 상실이 되는데 일반인이잖아 어쨌든. 그냥 이재명 와이프락 하는 거 말고는 자기 공적인 타이틀이 없다 이거. 근데 선거운동을 못 하잖아. 선거운동 못 하나? 못 하지.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겠노. 그래서 끝까지 간다 이 검찰은. 이렇게 그냥 대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님을 다 이렇게 6.3 이후로 다 연기시켜줬다 이렇게 하지만 그 와이프가 출정식을 대표님은 어제 강화문 출정식을 가는데 와이프는 법원에 가가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 거기에 참석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또 보면서 진짜 너무 내가 또 분노한 거야. 이 미친 것들은. 겉으로는 이재명 대표님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와이프가 법원에 간다 그 모습이 결국은 국민이 한다 해도 나오거든요. 10만 7천 원을 했는데 법카로 찍었는데 김혜경 여사님 거는 본인이 냈어. 본인이 냈는데 7만 얼마가 나오는 거야 결국은. 그거 가지고 기소를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 후보님께서 와이프가 그렇게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그렇대. 왜냐하면 미안하지. 자기를 만나서 가지도 않아야 될 곳에 저래 간다는 마음도 들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노. 네, 최근에 찍은 사진을 어제 보니까 관상이 좀 변했더라. 자신감 있는 얼굴로. 그치. 그러니까 그전에는 참 예쁘고 이렇게 전형적인 공무원 와이프? 좀 그런 얼굴이었다면 지금은 무슨 기품이 좀 있는 것 같아. 이희우 여사나. 그렇지, 그렇지. 이희우 여사나 아니면 김정숙 여사나. 김정숙 여사나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님 근양숙 근양수 여사. 이사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사실은 부부가 이래 있으면은 가장 잘하는 거는 부부지. 그래서 세트바리로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네 이재명 대표님이 후보님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면서도 기대도 안 했겠지, 그자. 그냥 뭐 그렇지 기대도 안 했지. 100만 원 이하도 그냥- 알고 무죄 선고를 해야 되거든. 근데 모든 게 나오면 담담히 다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더라 보니까. 그렇지. 모든 면에서. 그래서 나도 어제는 또 막 이런 그 김문수 그도 보고 이카이끼니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이거잖아. 내가 그쪽에 있어 봐서 아는데 그리고 또 그 사람의 프레임이 뭐냐면 다 빨갱이로 막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은자는 나중에 뭐냐면 했는 게 가장 큰 그 문재인이 북한을 먹여 도왔다. 살리려고 하는 도와주는 건 아니고 먹여 살리려고 하는 진짜 빨갱이의 원흉이다. 그런 말들이 그럼 우리가 빨갱이를 뽑았는 국민이란 말이가. 근데 이제 그거는 먹혀들지 않는 그런 프레임이지. 근데 먹혀들지 않는데 나는 대구에 살잖아. 그래가 근데 생각보다 그자 먹혀드니까 그게 살아있는 거잖아. 내 말 그 말이야. 그게 먹혀드니까. 그래가 첫 일정이 어디냐면 서무시장에 왔는 거 아이가. 첫 일정은 개정 현충원에 가가 참배를 했는데 최상병도 모르고. 최상병도 모르는 거야. 그 윤방구가 일어나는 첫째 원인이 최상병 때문에. 아니지. 그 참사 저기 그래. 이태원 참사 그리고 최상병 그리고 그 계엄이잖아. 근데도 최상병도 모르더라고. 최상병이 누군지도 모르더라고. 그거 묘지가 아는 게 아니라 그 따라다니는 선대위 그 35살 먹었는 그는 그것도 최상병에 대해서 잘 모르대. 그러니까 걔들 머리를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나. 뭐냐면 그때 그 최상병 때문에 했는 우리 그 누구고 대령님 박정훈 박정훈 대령님이나 근데 그러고 또 요소에서 어떠냐면 다 자기 우리 국민들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렇지. 근데 그걸 홀라당 빼가지고 옷이나 사 입고 성형수술이나 하고 술이나 처먹고 이러면은 지금 그래 그 뭐라카노 당 제국 말미에 그거 이게 돈이 하나도 없어가 무기를 못 샀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냐고. 그리고 지금은 진짜 세상이 변해가지고 나라 하나만으로 먹고 살 수는 없거든. 근데 요번에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이 간세를 한 이유가 미국이 갚아야 될 돈이 어마무시한데 그걸 이제 간세를 좀 회복하려 했는데 가장 선순환을 많이 치고 있는 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하더라고. 아니 우리 이웃 나라에 옥수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미국 걸 샀지? 우리 옆에 나라에서 석유가 많이 생산되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미국 걸 샀지? 우리가 왜 그랬지?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고 있대. 그렇지. 그게 선순환이고 이 머리가 나쁜 애들의 특징. 돈만 알고 한 곳에만 꽂혀 있는 자기 애들의 이익만. 자기 국민을 위한 자국민을 위한 걸로 한다면 다른 국민은 생각이 없나? 그렇지.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걸로 인해가 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준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잖아. 그래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어제 정주재 쌤이 그 문수가 안 되면 안 되는 3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 없다. 그동안, 그러니까 생각이 없고 책 읽고 고민한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걸 갖다가 계속 우려먹고 산다. 그 선생님도 하는 말이 항상 세상은 변하고 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생각을 항상 정비시키고 또 넣었다가 뺐다가 좋은 거는 간척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생각의 지경이 너무
짧다.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하나도 속하다. 윤석열도 뭐 그거 구수하는 동안에 그 사법고시 공부했는 거기 다가 알겠나. 그렇지. 그러니까네 세상에 고민도 없고 그런 사람을 두 번 다시는 만들면 안 돼. 거구도 있으면 되지. 우리가 제압하면 되니까. 뭐든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돼서는 안 그렇지, 되는 거지. 그렇지. 나라의 그냥 하나의 그냥 잡소리는 허용해야지 주 목소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래, 거지. 주 목소리가 돼가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잖아. 안 그래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렇다더라고. 그렇지. 특히 영국이 외교를 진짜 잘했는데 독일하고 프랑스가 있을 때 독일이 조금 이걸 제압해서 프랑스를 제압하려고 하면 프랑스 편을 들어주고 프랑스가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패권이 하려 하면 프랑스 편을 들어주고 이렇게가 이 힘의 균형을 딱 만들었다 하더라고. 힘의 균형을 이루었는데 영국이 거기에 탈퇴해버렸잖아. 그렇게 바보 빙신같이. 그러니까 이게 외교를 잘했단 말 할 수도 없고 최근에 와서 그랬고 그전에는 그렇게 이래 해왔는 거야. 그래 섬뜩하더라고. 내가 그렇지. 이제 책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지금 세상이 너무 궁금하니까 과거에 그거는 필요 없었냐. 그러니까 현재가 내가 중요해. 아니 그래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하잖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평화롭다 하는 거는 동아시아가 평화로운 게 아니고 세계가 평화로운 증거거든.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남과 동시에 세계의 평화는 깨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위기 척발에 이 밸런스를 너무나 평정심을 잘 유지해야 되는 여기에 윤방과 같은 애가 다시 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그렇지. 정말 숲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재명 후보님 전과자니 어쩌고저쩌고 이까지 말고 전과자는 우리도 전과자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교통법규기면 그렇지. 사면이 됐고 막 그런 거가 그리고 있는데. 나도 항상 국회의원 장관들 일할 때 국힘당에 있는 애들 청문회 할 때는 진짜 이게 법원에 바로 가야 될 상황을 가지고 하고 나경원 같은 경우도 6년째 지금 빠루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연기하고 있잖아요. 6년째 연기랍니다. 근데 왜 그 모든 것들을 왜 민주당한테만 그래 엄격하게 잘 때려대는지. 민주당에 물론 이 사람들도 다 잘한다는 게 그렇지. 아니고 나는 이 사람 교통 법규를 얼마 어겼고 음주운전했고 그 말할 때 야, 털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지. 그러니까네 우리가 엄격하게 그 잣대를 볼 때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다 대면은 수긍을 하지. 근데 국힘당은 이만한 것도 다 용서를 하는데 언론이 진짜 중요해. 그래. 왜냐하면 이게 나도 요번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 김혜경 여사 150만 원 하고 이래 하면 부부가 쌍으로 범법자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울 수 있고 그렇지.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바쁘기 때문에 나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굳히게 하는 거는 스쳐가는 그거 언론 그걸 듣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옆에서 니 이번에도 당연히 1번 찍을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어쩔 수 없어. 누가 요즘 인쇄로 된 걸 보고 있노? 어제 안 그래도 정만진 쌤이 어제 사단법인 대구 독서 포럼에서 이렇게 한강을 통해서 본 문학하면서 이렇게 했거든. 근데 어제 정만진 쌤한테 진짜 놀랬는 게 지금까지 태전 도서관에서 한 소년이 온다 이렇게 강의 글을 왜 쓰는가 이런 얘기인데 완전 패러다임이 또 확 뒤집어져 가지고 또 강의를 하셨더라고. 심지어 우리 토요일 날 갖는 그 한울림 있잖아. 그 최재우 그거까지 사진을 찍어서 딱 얹어놨더라고. 내가 진짜 강의하시는 거 보고 너무 놀랬거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강소설을 싫어할 수 있다. 그래 어려워서 못 볼 수도 있다. 그래 안 볼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가슴이 팍 와닿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학관이 있고 그러고 노벨상이라고 하는 벌써 근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싫다 해도 싫다하는 내만 무식하게 된다. 그치, 그거를 보고 뭐 어땠던 점이 그랬다 이카는데 항상 이렇게 내가 느낀 거지만 단편적인 거를 항상 봐. 뭐 만약에 그 형부와 그것도 약자와 강자의 그건데 그렇지. 그 있잖아, 그 행위만 딱 보면 나도 처음에 그 소설을 보기 전에 내가 저거 노벨상 탔다고 막 좋아하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음란한 소설인 줄 아나. 그랬나? 그래갖고 아니 내보고 누가 그래 얘기를 했어. 채식주의자 이런 거 보면서. 채식주의자를 보면서 세상에. 그래가 내가 막상 보고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왜 형부는 그거 정신병원에 안 갇히고 왜 이 사람만 정신병원에 갇히지? 핀란드에서는 청소년 건장도서라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 이 강자와 약자의 대결이라는 걸 보지 아니하고 그 문책 그대로의 그걸 보는 거야. 그래 안 그래도 새가 두 마리 있는데 한 명이 죽어가지고 야가 지가 좋아하는 오이를 줘도 안 먹는다 이 칼기네. 이게 그냥 아니 새가 죽을 수 있지. 그래. 그럼 새가 왜 주는데 안 먹는 이게 아니고 자기 부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노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는데 팍 와닿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할 거거든요. 없어질 직업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니까 자꾸 왜냐 100살까지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살은 세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거기에서 관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 우리가 그치. 살아가는 시간을 하는 거 이런 거. 참 오늘 맞다. 오늘 10시 30분에 구미역에서 이재명 후보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때는 골목 투어라면 지금은 대선 그거를 하시거든요. 어제 광화문 하셨고 대전도 하셨고 오늘은 10시 30분에 구미 유세로 시작을 하시고 너무 좋다. 대백 앞에 이제 2시 대구백화점 그쪽에 동성로죠, 그죠? 그쪽에 동성로, 북성로, 남성로가 있듯이. 그래 어제 안 그래도 그 장소 때문에 가 이름 뭐고 그 허소세? 아니 서영적세? 청년 대표라고 나온 가도 유 잡았다는 거야. 그래가 막 이래 조율하다가 일단은 이재명 대표님 요쪽으로 딱. 이준석. 준석이. 청년 대표라 하면 안 되지. 가가 뭐 청년 대표고. 미안하다. 그래, 언니야. 그 청년을 무시하는 거다. 지금 치어도 꺼내면 안 된다. 아니, 청년들은 무시를 하고 있다. 그래.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걔 때문에 청년이라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다 무시를 하는 거야. 근데 이준석이가 젊은 애들, 무심아들을 혹하는 거는 진짜 많이 하더라. 2,000명밖에 없단다. 그런데 들어보자. 일단은 그런데 그런 얘기 오늘 얘기하면 또 너무 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니도 빨리 가야 돼.